저는 깨달음에 가까워지기 위해선 두 가지 수행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의 나라고 할 수 있는 배경자아의 자리에 머무르는 수행이고, 두 번째는 나의 집착과 두려움을 마주하며 그것들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수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수행의 난이도는 첫 번째보다 적어도 100배 이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노나 두려움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살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내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단단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온라인상에서 여사친 남사친 관련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연인이 이성 친구를 사귀거나 이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는 건 결국 상대가 바람피는 현실이 벌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그러한 현실이 벌어지면 나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불행해지는 나약한 마음 근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제 애인이 이성 친구랑 여행을 가든 술을 먹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 애인을 신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 제 애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거나 바람을 피게 될지라도 이제는 고작 그런 일로 제 삶이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해서 관계가 끝나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게 내가 상대를 통제하려 한다고 해서 절대 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바람을 필 상대라면 내가 백날 상대를 통제해도 어차피 바람피게 돼 있고, 나와의 신뢰를 지킬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것도 통제하지 않아도 신뢰를 지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바람을 필 상대였다면 그냥 빨리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나에게도 더 나은 일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는 게 나에게도 우리 관계에도 더 이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은 잊은 채 늘 자신의 두려움이 건드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상대를 통제하고 바꾸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현실을 허용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훨씬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인 관계에서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에 목숨 걸거나 상대를 계속 통제하려 한다면 그건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규칙에 집착하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태도는 결국 자신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감정을 절대 경험하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두려움에 지배된 삶을 살아가면 나도 내 주변도 계속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계속 두려움에 의해 모든 선택을 해야 하고, 나는 계속 내 주변을 통제하려 하니 나도 내 주변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연인 관계는 정말 좋은 수행처입니다. 연애는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감정이 무엇인지를 너무 정확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허용해야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사친, 남사친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상대를 통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상대가 바람피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행해지는 사람이라면 그것만큼 내 내면이 나약하다는 증거가 또 있을까요? 오랫동안 미디어에서는 너 없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너 없이 나는 못 살아 가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묘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백은 나는 아주 나약한 내면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회복 탄력성도 약하고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미디어에서 이런 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라 배워왔기에 제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단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회복 탄력성과 내면 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는 나는 당신 없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야말로 진정 건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진짜 건강한 연애를 하고 싶다면 연애를 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외부의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말로 가장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애에 있어 자신감과 자존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낮은 사람은 건강한 연애를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통제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 없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너 없이 나는 못 살아. 는 건강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무언가와 상관없이 지금 이대로 무조건적인 행복과 평안을 느끼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은 연애에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희생하거나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만약 상대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한다면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을 갈아넣으면서까지 연애한다면 어느 정도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사랑한다면 상처를 허용할 줄 아는 태도는 연애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상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내 내면을 나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나를 성숙하게 만들지 못하고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내 연애와 내 삶을 더 불건강하고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은 에고와 동일시된 채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고와 동일시된 채로 산다는 건 자신의 분노의 원인을 늘 외부에서만 찾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한 내면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않고 스스로 더 성숙해지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단단해지기 위해선 상처를 허용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선 먼저 근육에 상처가 나야 합니다. 근육통을 겪지 않고는 절대 근육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성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허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내면이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처도 받지 않기 위해 연애를 하면 계속 상대를 괴롭히거나 통제하게 됩니다. 둘 모두가 짜증과 분노의 원인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지 않고 상대에게서 찾으면 당연히 대화는 통할 수 없고 결국 우린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헤어지는 엔딩이 되거나 그냥 늘 화를 속으로 삭히며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나 맨날 내 애인을 욕하는 식의 관계밖에 맺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 분노와 짜증의 원인을 늘 상대에게서 찾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움을 온전히 경험하려 하지 않는 연애는 반드시 나도 상대도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상처를 허용하는 연습, 두려워하는 현실을 허용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점점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처를 허용한다는 건 상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함에도 그걸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원인이 나의 내면에 있는 문제에 대해 상대를 바꿈으로써 해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갈수록 내 내면을 나약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내가 두려워하는 현실이 벌어지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내 두려움을 직면하고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애니어그램은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기 위해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수행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두려움 고백하기를 일단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유형은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마다 경험하기 싫은 자신의 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성격이 형성됐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애니어그램입니다. 4번 유형인 저는 남들에게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기본적으로 내가 결함이 참 많은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런 이유 때문에 싫어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늘 어딘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고 남들과 다른 자아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6번인 제 여자친구는 안정체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안정체계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외부의 무언가를 뜻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애인,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나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6번은
보편적 선택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기에 그 선택 이외의 선택을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저는 상대에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감정적 고통이 느껴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하기보다 상대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속으로 꿍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안정체계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을 만나고 오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또 자신이 세상을 혼자 살아나갈 힘이 없다고 느끼기에 저에게 늘 과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그런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기 싫어 휘둘리지 않는 척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저희는 두려움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분노나 짜증이 느껴질 때 그것이 어떤 두려움인지를 들여다보고 상대에게 분노나 짜증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이래서 두려워 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 지금 이래서 두려워. 하지만 이 두려움 느끼는 걸 허용할게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경험하길 두려워하는 그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을 경험하기를 두려워했는지와 나 스스로 어떤 내면을 마주하기 두려워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고백하기와 두려움 허용하기를 시작한 이후로 점차 상대에게 짜증내고 분노하는 일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저희 역시 과거에는 그저 분노의 원인이 늘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그저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면 그저 차분하게 내 의견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잘 볼 수 있도록 대화해 나갔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차분하고 평온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는 순간이 훨씬 많아졌고 둘 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순간이 점점 줄었기에 전전두피질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상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는 연애가 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는데 기꺼이 상처를 허용하겠다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니 연애를 통해 훨씬 건강한 내면을 갖게 되고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너 없이 못 살아, 너 없이 행복할 수 없어 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내면이 나약함과 미성숙함의 고백에 불과합니다. 이게 올바른 사랑이라고 생각해온 우리는 늘 감정적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않고 절대로 상처받지 않으려는 태도로 연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확신의 참 목소리로 진심을 다해 장담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진심으로 상처를 허락하는 태도로 연애를 하면 그 어떤 연애보다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다고요. 사실 제 여자친구는 저보다 훨씬 에고가 강했어서 4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저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계속 기다려줬습니다. 괜찮아, 한 번 더 믿어줄게 라고 말하며 아무리 아파도 계속 여자친구를 기다려줬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헤어지는 게 두려워 헤어지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준 시간이 아까워 헤어지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너를 한 번 더 믿는 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믿어줄 테니까 이번엔 꼭 변해야 돼가 아니라 한 번 더 상처 줘도 괜찮아, 한 번 더 내가 아플 걸 알아도 또 한 번 믿어볼게 라고 말하며 계속 상처를 허용해 나가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어쩌면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연애를 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어쩌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저는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상처를 허용하며 여자친구를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자 여자친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수행을 해나가며 에고에서 점점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심을 다해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 이 길을 걷게 돼서 너무 행복해. 그리고 너와 헤어져도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을 거야.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라 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진리처럼 퍼진 이 문구에 저는 정면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고치고 바꾸려는 마음은 상대를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바꾼다 고 말입니다. 만약 제가 계속 여자친구를 고치고 바꾸려 했다면 여자친구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여자친구를 계속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따뜻하게 대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진심을 다해 대화했습니다.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니 여자친구는 이제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에고에서 벗어나 스스로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됐고 생활 습관도 건강하게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나를 내려놓는 사랑을 통해 이 기적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남들이 봤을 때 제가 더 많이 희생하는 연애를 했지만 그 어떤 연애보다 저는 훨씬 진실된 행복을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만큼 내 안에 사랑이 많다는 것을 경험했고 나를 내려놓는 만큼 내 안에 단단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연애를 했지만 저는 그동안 했던 그 어떤 연애보다 진실되게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절대로 상처받지 않겠다는 태도로 연애하며 계속 상대에게 제발 내 두려움을 건들지 마 라고 얘기하며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처와 두려움을 허용하는 만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고 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